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음입니다. 자, 2016년 4월 적중 특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는데요. 자, 지난달에는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면서 저도 몸이 좀 좋아지고 자, 적중 특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월 적중 특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문제 은행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 중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나왔던 문제도 약간 방향을 틀어서 또다시 다른 지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자, 2015년 12월부터 적중 특강이 시작이 됐는데요. 만약에 요걸 봤다고 하면 그냥 내가 4월에 시험 볼 거니까 4월만 볼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15년 12월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 1월 적중 특강은 1월 9일에 그대로 다 나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지문에서 제가 적중 특강으로 알려드리는 건 사실은 가장 나올 만한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제너럴하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었었지라는 배경을 드리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했었던 거랑 지금 똑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만한 것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월 걸 들으셨으면 이전에 혹시 안 들었던 적중 특강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6년 4월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까? 적중 토픽 3를 골라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어요. 자, evolution of fish, 아나사지 people 그리고 development tools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산업혁명 지문도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산업혁명 제가 벌써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은 살짝 뺐고 나머지들을 가지고 꾸며 보았는데 오늘은 약간 흐름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토플 지문의 흐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아까 토픽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드렸죠. 자, 물고기 진화라고 하게 되면 약간 생물학 지문인 것 같으면서도 진화에 대한 얘기니까 고고학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나사지 피플은 고고학 지문이겠죠. 그 다음에 툴의 발전 이렇게 되니까 툴이니까 기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주제인데 토플 지문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이런 지문에서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띠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플 지문에서 가장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 리딩 공부하셨으면 제가 212라고 해가지고 토플 문제 여기서 다 나와라고 해서 드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그 자료집이 한 장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시면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인과라는 구조를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 인과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자, 원래 A였었던 것이 B로 바뀝니다 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예요. 그럼 A가 B로 바뀌었어.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지문에 A에서 B로 바뀌었다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A였던 게 어떤 이유로 B로 바뀌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왜 바뀌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이런 원인 때문에 A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 B라는 결과는 과연 무엇이니? 그래서 결과를 물어보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문에 대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evolution of fish라는 곳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evolution, adaptation 전부 다 진화, 변화 혹은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응이란 단어로 외우셨을 텐데 적응을 한다는 얘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사실 나랑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는 변해야 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댑테이션이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변화 관련 지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원래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 구조가 바뀌어요. 자, 제가 yield라는 단어 써줬는데 아가미예요. 이 아가미가 long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가미가 long으로 바뀌는 현상을 그냥 지문에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가미가 허파로 바뀝니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니? 이렇게 들어가면 지문은 물고기가 원래는 아가미만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렁을 가지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들은 그럼 렁을 갖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게? 자, 아가미는 우리가 어디서 쓰죠? 그죠? 물에서 쓰죠. 그래서 물에서만 살 수 있었던 애들인데 얘들이 허파를 갖게 돼요. 허파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육지로 이주를 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 원래는 물에 살던 애들이 육지로 나갔어요. 그럼 육지로 나갔을 때 바로 육지에 가서 딱 그냥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물에 살던 애들이 육지에서도 살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죠? 양서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양서류가 이제 점점 육지에 사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육지가 살고 보니까 더 좋아. 왜? 물에서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세요? 수영할 때 좀 힘들죠.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지에서는 공기는 훨씬 더 물보다 그저 나를 저항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수영할 때 팔 뻗을 때 힘들지만 그냥 육지에서는 팔을 뻗을 때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결국 이 양서류들이 또 변화를 해가지고 육지에 살게 되는 육지동물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것들은 어떠한 변화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자, 그럼 변형을 좀 한번 해볼까요?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그럼 물고기가 태초부터 아가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물고기가 아가미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입장으로 보게 되면 jaws, 턱이에요. 턱. 그죠? 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턱을 뭐에다 썼을까? 처음부터 턱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올 거냐면 처음에는 턱이 없었어요. jawless요. 자, 여기 S를 살짝 지워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턱이 없죠. 턱이 없는 물고기들. 그러니까 턱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그죠? 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턱이 없었던 애들이 나중에 뭔가에 의해서 지금 턱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jawless에서 결과가 jaw를 갖는 것으로 with jaws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가져갔게 됐지?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A였었던 것이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냐면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jaws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턱을 가지고 뭘 하죠? 그죠? 씹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막 너 껌 너무 많이 씹지 마. 턱 두꺼워. 막 이러면서 사각턱대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먹는 것하고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토플은요.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턱이니까 씹는 거야. 이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 턱이라는 것의 기능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었었어. 그래서 턱이 있었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려고 하기 민망한데 그러면 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입을 계속 오랫동안 열어놓기도 좋고 아가미로 연결해주기가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숨을 쉬려고 기능을 하다가 그래서 이 턱을 이제 점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턱을 썼더니 먹이도 잘 씹을 수가 있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럼 먹이를 잘 씹을 수 있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발달을 하게 되겠죠. 발달을 하다가 얘가 사는 지역의 먹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이 턱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겠죠.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세부적으로 바뀔 때 어댑트했어. 요런 것들이 등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게 바뀌어. 그리고 턱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턱이 좋아. 그래서 얘들은 턱을 계속 갖고 있게 돼. 이런 진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는 이렇게 말해주겠죠. 초기에 턱을 갖게 된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숨쉬기가 좋았어요.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음식을 더 잘 섭취할 수 있게 돼요. 음식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연체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들이 더 고등생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커졌어. 그래서 이들이 지배적인 동물이 될 수가 있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턱의 초기의 기능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음식을 더 잘 씹어. 혹은 이들이 더 강한 생물이 되었어. 이런 것들은 오답이에요. 왜? 문제는 초기에는 어떤 기능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초기의 기능은 호흡을 더 많이 도와주었어 라고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보실 때 항상 지문은 A라는 것이 B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만약에 먼저 이 변화를 먼저 해줬다고 한다면 왜 바뀌었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1번 정보를 딱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문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라고 하면서 정보가 2번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문이 잘 읽히는데 내가 좀 점수가 잘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1번 정보하고 2번 정보가 분리가 되면서 지문에 나왔었고 문제 출제자도 이들을 분리를 해서 1번을 답으로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1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지문을 그냥 쭉 읽었어요. 우리 쭉 읽는 사람들 많죠. 왜?
급하니까 나 시간 20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막 읽어요. 그러면 문제 출제자가 얘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얘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보지 않고 쭉 가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일단 나눠서 첫 번째 팩트는 여기였구나. 두 번째 팩트는 여기였구나. 그래서 이 인과가 한 번 바뀔 때마다 원인과 결과가 한 번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끊으면서 여기 내용 나뉘어져 이렇게 끊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초계 기능은 이라고 해주게 되면 호흡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어. 그죠? 나중엔 어떻게 됐어? 이들이 더 잘 씹을 수 있게 되었어. 요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다른 지문에다가 응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아까 두 번째로 change of culture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아나사지라는 지문을 드렸어요. 자, 아나사지는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들 중에서 푸에블로라는 미국의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아나사지 피플은 푸에블로의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의 변경 구문이 등장해 줄 건데 원래 아나사지의 특징들은 어떤 특성들이 나오냐면요. 1번 제일 처음에는 basket making으로 등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들이 그 basket이니까 이렇게 바구니를 짜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를 짰던 사람들인데 이 basket을 잘 만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주를 하게 되냐면 그냥 땅에서 흙 땅에다가 이렇게 반지하에 그래서 이런 곳들을 반지하로 이렇게 들어가 움푹 패인 곳을 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핏이나 세마이 핏 이런 데서 살아가게 돼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이들이 푸에블로라고 불려지게 되면 그때는 이들이 요곳에 사는 곳이 아니라 이 핏은 낮은 곳이죠. 요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절벽 그리고 절벽에서도 사실 안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고 절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을까? 그래서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등장을 해주고 왜 바뀌었을까? 그 원인을 착 보면 외적이 침입을 했어. 외적이 침입을 했으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는 막아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땅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반지하로 살고 있으니까 뭐 땅에 숨는다고 해도 위쪽에 드러난 곳은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들이 지금 외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 내려왔어. 자, 그러면 왜 높은 곳에 살던 애들이 내려왔을까? 요럴 때 이제 보통 이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이주에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일반적으로 기후예요. 그래서 기후적인 영향이 있어서 뭐 기후가 점점 추워져요. 그러면 기후가 점점 추워지면 높은 곳에 있으면 더 춥겠죠. 그러니까 점점 낮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변화가 하나가 보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변화했지? 이 원인 때문에 변화했어. 그래서 지문의 흐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를 먼저 써준 후에 왜 그랬는가 원인을 찾는 지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순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자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A였던 애들은 B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인이 먼저 등장했다라고 하는 지문들은 문제 출제자는 그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B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에서 A가 B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 출제자는 왜 바뀌었지? 원인이 뭐지? 이렇게 문제를 주겠구나. 이해가셨어요? 자, 그래서 아나사지하고 앞에 있었던 물고기는 전혀 다른 띠이지만 그러나 지문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변화를 유도하는 단어 3가지를 드렸었어요. 3월달 적중특강. 3월달에 전부 다 적중해가지고 지금 안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3월달 거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그냥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3가지 영향이에요. 영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effect.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effect. 혹은 얘를 동사로 써주게 되면 effect. 발음은 뭐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mpact. 그리고 세 번째 influence. 요 세 단어는 C2를 한꺼번에 써버렸네. influence. 자, 이렇게 3가지의 단어는요. 얘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앞에 있었던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래서 A가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었던 주어가 원이 돼서 결국 얘가 바뀌었구나. 요런 구문들을 오답을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두 개를 변경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후 때문에 이들이 살던 그 지역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인가를 싹 바꿔주게 되면 오답이 만들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문의 흐름 자체가 그들은 원래는 높은 곳에 살았는데 낮은 곳으로 바꿨습니다. 요게 먼저 나왔다고 하면 문제 출제자는 그죠? 왜 이들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바꿨니?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이야. 혹은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 안쪽에 읽어보니까 그들은 낮은 지역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들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낮은 곳으로 그들이 사는 지역을 옮겼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들이 주로 변경 지문에서 꽤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development tools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development라는 요 단어의 뜻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development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develop, 발전, 그죠? 근데 얘가 발전이긴 해요. 그렇지만 develop이란 단어는 발전뿐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생성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생길 때도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써주게 되고, develop 동요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evolve가 동요의 답으로 속하게 돼요. 그래서 evolve도 역시 제일 처음에 초기 생성이라는 걸 하나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생성한 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land development에서 오늘날에 해주는 어떤 발전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해주게 되면 세 번째로 토지 개발, 이런 뜻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생성, 발전, 개발. 여러분들이 주로 발전 같은 뜻은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일단 생성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로 이제 tool making procedure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A하고 B는 써놓고 나머지를 남겨놨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떤 툴을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뭐였었냐면 주로 돌 같은 걸 많이 써요. stone, 그죠? 왜 많이 썼을까요? 그죠? 주변을 돌아봤더니 돌이 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뭔가를 쪼갤 때도 쓰고 고기를 자를 때도 쓰고 이러면서 이 스톤이라는 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스톤을 쓰다가 보니까 주변에 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흙이라는 걸 그냥 나는 보기만 했었거든. 근데 흙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여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반죽이 되네? 이 반죽했던 것을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켜놓고 잤는데 이 반죽이 그 불 옆에서 단단해졌어. 이거 뭐지? 돌은 자르기도 되게 힘들고 뭐 했는데 흙은 되게 부드러워. 근데 젓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어쩌다 보니까 불 옆에 놓았던 얘가 딱딱해졌어. 그래서 돌을 쓰던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세라믹 혹은 pottery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예요. pottery,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툴을 원래는 자연에서 얻어오는 것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쓰다가 보니까 세라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세라믹은 그냥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 왜?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있어서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하다가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스톤을 가지고 세라믹으로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보니까 원인하고 결과는 나오는데 뭐는 없어요? 그죠? 원래 있었던 거랑 그 다음에 바뀐 건 있었는데 사실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자, 우연히 발견할 때는 discover라는 단어를 써주게 될 거예요. discover는 누구랑 다른 거냐면 create하고 다른 거예요. create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죠. discover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by accident로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원인을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졌어도 결과를 그냥 딱 줬죠. 이렇게 되면 지문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래서 얘를 만들었는데 얘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었어. 요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얘를 쓰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흐름이 이제 디벨롭먼트로 들어가게 되면 장점 같은 것들이 같이 등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장점, 어떤 장점이 있었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더니 그러면 쓰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더 좋게 발전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깐만, 이 흙으로 내가 빚었던 걸 불 주변에 놓았더니 얘가 단단해졌네? 그러면 불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마라는 걸 만들어요. 가마를 만들어요. 영어로는 kil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마를 만들었어요. 가마를 만들었더니 오늘날의 오븐 같은 거예요. 저기에 넣고 얘를 불을 이렇게 뗐더니 불의 온도가 점점 안쪽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더 단단한 세라믹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더 단단한 세라믹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죠? 가마에다가 넣어서 구웠더니 더 단단해졌어. 그러면 가마라고 답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출제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가능한 답이 좀 잘 안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겠죠. 자, 그러면 가마라는 단어를 주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가마의 기능을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럼 가마의 기능은 뭐예요? 그죠? 온도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답에는 온도가 높아졌구나.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더 단단한 세라믹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마를 써서 세라믹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또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더 온도를 높여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는 단점이 생겨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파츠의 가장 큰 단점. 그죠? 오늘날에 정말 제가 그릇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 갔다가 들어올 때도 다른 건 전부 짐을 다 붙이고 그 그릇만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하면 깨질까 해서 품에 안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그릇도 시간이 지나면 다루다 보면 깨져요. 그죠? 단점 뭐냐면 얘는 깨져요. 잘 깨져요. fragile해요. easily break해요. 그래서 얘는 잘 깨지게 되니까 깨지는 것의 단점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지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단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단점을 원인으로 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잘 깨지지 않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깨지지 않는 걸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쇠를 만들면 되겠어. 그럼 쇠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등장해 주게 되고, 근데 쇠도 단점이 있죠. 왜? 쇠를 또 쓰다가 보니까 쇠는 형태를 변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킬까라고 했더니 얘도 불에 막 달구니까 녹아가지고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어떤 발전사가 등장해 주게 되면 이 이야기는 점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단점은 이렇게 극복했어. 이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을 우리가 무슨 단어를 써주냐면 adapt 라는 단어를 써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지문은 adapt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냐면 토플 지문의 흐름으로 봐주면서 토픽 3가지 알려드렸지만 이 토픽 3가지가 전부 다 변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evolution and adaptation 이란 단어를 제가 써드렸죠. 이 두 가지가 다 맨 뒤에 있었던 누구와 마찬가지로 change 그리고 tool making procedure의 발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변화가 되면서 흐름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의 변화가 하나만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이 여러 개에 대해서 문제 출제자는 각각의 문제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단점이 나왔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만들었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을 쓰다가 보니까 또 단점이 나왔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네.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갈 거란 얘기예요. 자, 토플 지문은요, 이런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볼 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지문은 1번 팩트와 2번 팩트와 3번 팩트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요게 잘 나뉘어지면 지문에서 조금씩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 팩트였구나. 문제가 1번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난 여기만 봐야지. 여기 2번으로 흐름이 바뀌네. 그럼 여기까지는 2번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가 답으로 들어가겠구나. 3번에 대해서 물을 때는 여기지. 3번에서는 여기가 답의 포인트야. 이런 걸 나누면서 보시면 글의 흐름을 이용해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적게 읽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답을 찾아요.
학생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막 빨리 가. 막 빨리 가서 문제가 1번을 물어보고 있는데도 3번까지 이미 자기는 다 갔어요. 그러면 3번에 있었던 것들은 오답으로 채택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고 많이 읽고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오답을 골라요.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문을 볼 때 이 유기적인 흐름을 볼게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그냥 나는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만 딱 보고 특정 영역만 보는 것보단 훨씬 더 학습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점수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토플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유학을 가서 또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점수 나왔는데 가서 공부를 못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되게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컬럼비아 간다고 왔어요. 그리고 이 학생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으로 간 학생이었는데 2년 반 코스인데 한국에서 또 열심히 했었던 게 인정을 받아서 1년 반이면 다 마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 1년 반 코스를 가서 하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1년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처음 나가는 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가가지고 1년 만에 마치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와.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점심 사주고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딱 입학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기 전에 배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읽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물론 단어를 제가 몇 가지를 찍어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흐름을 보고 글이 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나면 지금 당장보다 가서 훨씬 더 즐겁고 그리고 유익하고 나중에 자신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흐름 보여드리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러 가지 지문에 아직 안 나왔었던 몇 개 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착 찾아보니까 제가 적중 특강을 좀 꽤 잘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소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썼던 강좌들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 시험 보시면 정말 꼭 열심히 하셔서 점수 고득점 받으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